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현지 시간 5일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했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의 탄핵조사 개시로 시작된 모든 탄핵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민간 고용지표 호조와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8%, S&P 500 지수는 1.13%, 나스닥 지수는 0.4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6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합친 무역 수지가 6,16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018년보다 적자액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연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로 6년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약물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저장대학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WHO 대변인은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훈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상승하면서 21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66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최근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에서 돈이 돌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관, 특히나 금투 쪽에서 좀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을 던져내면서 어제 시장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이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크게 늘자 위안화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달러당 위안이 7위안을 돌파하면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배럴당 50달러가 붕괴됐다가 간밤에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유가 흐름 짚겠고요. 이어서 IBM이 CEO 교체를 알렸습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의 명성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과 LG 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그룹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화장품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검찰이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재배당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급락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 유가가 급등하면서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와 반도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는데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변수가 컸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관련돼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기본적으로 1% 상승을 했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이 금값의 모습들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여기서 월가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이 12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돼 있고 또한 중국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팩트를 통해서 오늘의 증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곧 보실 차트의 모습에서도 오늘 다우지수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금값이 상당히 오늘도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금값이 어떻게 보면 아닌 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와 그제, 즉 유가가 온수당 좀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7.4 그러니까 온수당 1,557달러로 예상보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의 급등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의 급등 이런 모습 속에서 예상보다 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도 어려워진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또한 유동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이중적인 관점으로 상승했는데요. 경제지표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기본적인 팩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제조 PMI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ISM 제조 PMI, 그러니까 PMI 구매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조업 관련돼서 구매를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해보니 이전에 전망치는 47.8인데 막상 열어보니 50.9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물론 건설 지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슈가 됐었던 공장 수주 그리고 좀 아래 하단 내려가 보시면 ADP 즉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최근 나온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는 지난 1월 16일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온 데이터는 1월 16일 이후에 1단계 무역 협상이 잘 됐으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우리 중국 이슈를 좀 잠깐 좀 말씀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죠. 중국 상하이 지수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가 상당히 그 좀 긴 기간 그러니까 지난 1월 23일 이후에 약 2월 3일까지 한 근 일주 이상의 춘절을 통해서 상당히 쉬었는데요. 쉬고 나서 첫날 어떻게 보면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약 7% 급락으로 마감 이후에 오늘 어저께까지 3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 지수가 3일째 상승의 의미가 뭘까요? 몇 가지 좀 평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일간의 상승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어떤 그 내성이 생겼다기보다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공공기관 내에 있는 그 증권회사들이 결국 한국의 연기금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에 있는 종목과 지표를 정말 공격적으로 샀다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3일간의 중국 상하이 지수 상승은 기본적 의미보다도 한국의 연기금 같은 중국의 연기금이 중국 상하이 지수를 그만큼 윗방향으로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요. 미국과 중국이 1월 16일 날 무역 협상이 잘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중국 관련돼서 확진자가 많이 는다면 과연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 이후에 미국에 있는 뭐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2년 동안 살 거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늘 미국 증시 관련돼서 큰 종목 그리고 큰 지수가 상승했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1월 16일 이후에 즉 무역 협상이 잘 됐다 그런 기대감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등락 지수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관련돼서는 어저께 아시아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전체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권 증시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증시가 열리는데요. 자, 유럽 증시도 뭐 독일 비롯해서 프랑스 등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아시아권 증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협상 1단계 잘 됐다. 그런 기대감 속에 좋아졌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래 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중국으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6시 14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약 65명의 사망자가 늘어서 493명의 사망자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보면 과연 중국이 이번에 물론 사망자가 많이 늘면 좋지 않지만 493명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다는 것.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실 내용이고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이전에 이상하다 그런 어떤 인원수가 3,971명이 하루 사이에 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 결과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3,887명이 넘어서 어느덧 24,000명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런 어떤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의 큰 악재로 보시는 거 맞다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 중국의 어떤 지도의 모습인데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빨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 가면서 전체적으로 빨개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개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가 그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입국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는 중국 전체 어떤 입국자를 막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 보겠고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래하다니는 표들이 결국 이것이 사망자 수와 그리고 치료받았다는 어떤 수인데 이 수는 상당히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와 그리고 유사 확진 받는 분들이 예상보다 급증해서 어느덧 25,000선 언저리에 넘어지고 있다는 건데 결국 지금부터 이것이 25,000, 3만 명이 넘어설지 몰라도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좀 아래 하단을 보시면 그럼 우리 가장 보시는 것이 후베이성의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까지는 후베이성에 상당히 인원수가 늘었습니다만 이제 후베이성을 넘어서 그 외의 어떤 기본 성으로도 계속 이게 전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 관련돼서 신종 코로나 이런 어떤 확진의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좀 설명을 좀 깊게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어떤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망자가 1명이 올라와 있죠.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 35명.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이 지금 일본 연안에 있는데 크루즈선 안에 있는 인원들이 지금 집단 감염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35명입니다만 이 인원이 더 늘 수 있다 보겠고요. 또한 싱가포르도 28명. 그리고 한국이 현재 어저께 기준으로 19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미국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미국은 11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12명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어저께 7시 기준으로 보면 19번째 확진자가 지금 판정됐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490여 명에 넘어서고 있고요. 발생 국가가 28명이기 때문에 전 국가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감염증 확진자가 예상보다 늘고 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의 3대 증시가 상승했던 것들이 결국 미국 내에서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치료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 치료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8개국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과 급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커진다면 결국 이것이 2020년 즉 세계 경제 GDP를 지금보다 상승보다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총 확진 환자가 23명까지 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또 감염이 됐는지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간밤에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어온 만큼 이 급락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테슬라 우리가 상당히 이 종목이 이렇게나 급등했나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결국 트렌드가 전기차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17%의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종목이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여전히 상승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176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734달러. 그러니까 약 4배 정도의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실은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모델 3의 양산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2019년 6월 달 주당 176달러 이런 모습에 모델 3의 양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모습과 상당히 주가의 하락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 3분기 그러니까 2019년 3분기 7월부터 9월 그리고 12월 달 이때부터는 상당히 모델 3를 비롯해서 전기차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실은 나스닥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나스닥 지수의 급등은 결국 테슬라의 어떤 종목의 급등까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테슬라 가운데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자, 모 증권사에서는 테슬라가 2020년 상반기에
주당 7,000달러를 갑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000달러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각 업종별로 유통을 비롯해서 모든 업종에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기차는 상당히 그 관련돼서 좀 해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968달러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약 7%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734달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6월 176달러 보면은 여전히 상승의 각도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몇몇 데이터를 보면 결국 뭐 그 과거의 어떤 벤처 열풍처럼 폭락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결국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이나 전 세계가 흉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마지막 대안으로 테슬라가 좀 이런 어떤 그 시장에 좀 이슈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저께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CEO가 그 트위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기가 텍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가 텍사스라는 표현에 빠진 게 있습니다. 기가 팩토리 텍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텍사스에 기가 큰 전기 배터리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결국 현재 전기차 가격이 지금보다 20% 많게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 가운데서 상승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유가 시장을 강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속보로도 좀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다시 72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4명의 확진자가 우리 한국에서도 발생이 됐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와 함께 시장 자체가 불안합니다. 특히나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간밤에는 급반등하면서 $50 선 회복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50 선을 하회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 올라오다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다가요. 엘리베이터의 그 3층을 손으로 못 눌렀습니다. 지금 찜찜해가지고 그렇죠. 3층을 누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글로벌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편의점이나 그리고 뭐 마트나 어떻게 보면 시식 코너에서도 시식을 안 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저께 뭐 어떤 뭐 데이터를 보니까 그 상하이나 이런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결국 생산을 그만큼 약하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 실업률 마지막으로 그 중국의 어떤 GDP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GDP를 지금보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자, 유가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아직까지도 뭐 그런 이슈가 있겠죠. 결국 공장을 돌려야지 GDP가 올린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공장을 뭘로 돌리죠? 유가로 돌립니다. 따라서 유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코로나 쇼크로 WTI가 어저께 $50에 어떤 붕괴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 위에 소폭이나마 반등해서 이 시각 현재 배럴당 50.75달러로 마감됐다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가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상승의 각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과 미국의 어떤 갈등 따라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원유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9년 4분기에 어떤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월 8일 날 어떻게 보면 배럴당 65달러에서 단기간에 49달러, 50달러까지 단기간에 15온스당 15달러 이상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통상 이렇게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고 앞서서 중국의 모습 그리고 결국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판단인데 단기간에 유가가 지금보다 급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한국의 현대차를 비롯해서 결국 글로벌에 있는 메이커들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공장의 어떤 기계가 안 돌린다면 유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다. 즉 유가에 대한 수요자가 그만큼 적을 것이다. 그런 판단 속에서 상당히 유가가 아랫방향으로 내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있는 것은 어제 같은 경우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하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배럴당 50달러 하회 모습이 지난 1년 만에 첫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50달러 전후에서 상승의 모습 보이고요. 1년 만에 다시 한번 50달러를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하회했다 이런 부분들은 1년 만에 유가가 하회됐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이슈로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따라서 몇몇 페이퍼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어떻게 보면 어제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금 단기간의 상승 속에서 결국 지금보다 유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GDP가 지금보다 하락하게 된다면 유가는 지금보다 배럴당 50달러가 아니라 배럴당 40달러 이하 내려갈 수 있다 보겠고요. 다만 유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전제적인 조건은 앞서서 뭐 중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보다 많은 확진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보면 결국 상반기 내에 이것이 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상반기로 정리되는 어렵다 보겠고요. 자, 이것은 한국의 기재부가 바라본 데이터입니다. 지난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작년 말 이게 작년 말 어차피 데이터가 작년 말 데이터인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사이즈가 작년보다 과거보다 많이 커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중이 18%였고요. 2015년에는 26%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25%인데 이것이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사이즈가 지금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어떤 사스나 그리고 메르스나 이런 사태와 다르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지난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유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좀 부담을 갖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한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시장 영향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이 CEO 교체를 알렸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회사를 이끌었던 지니 로메티 회장 대신에요. 인도 출신인 아르빈드 크리슈나 수석 부사장을 신입 CEO로 지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IBM 계속 명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IBM을 많이 따졌는데 요즘 MS부터 상당히 좀 많이 발군의 모습 가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 새로운 CEO 임기가 4월부터입니다. 과거에는 지니 로메티 회장인데 이 인물이 2012년부터 했는데요. 그 이후에 IBM 주가가 다른 주가보다 상당히 좀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실적도 부진이기 때문에 새로운 CEO한테 맡기겠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관련돼서 CEO가 인도 출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인도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IT 쪽에는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인도 출신이죠. 아르민드 크리슈나 수석 부사장을 신임 CEO로 임명했고요. 이 인물이 클라우드 쪽에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IBM 주가가 실은 이게 월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과거에는 지니 로메티 인물이 2012년 취임 이후에 2012년 이 정도 됐죠. 2012년 이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코멘트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IBM이 어쨌든 주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새로운 인물 관련돼서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새로운 인물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IBM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CEO로 좀 잘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그 가운데도 가장 이슈가 있던 것은 클라우드 부분인데 클라우드 쪽에 상당히 좀 강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인물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최근 며칠간 지명 이후에 주가는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과 LG 생활건강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 그룹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두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화장품 관련된 대표 주자의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명사라고 불리는 화장품 쪽의 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둘 다 잘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한쪽은 잘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주저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어떤 자세하게 보게 되면 먼저 아모레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 작년 매출이 6조 2천억, 그래서 한 3.4%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4,982억, 그러다 보니까 5천억이 좀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9.3% 감소한 수치까지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된 쪽에서 국내에 대한 내수에 대한 비중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어떤 그렇게 큰 정체 모습들이 좀 크다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관심 있는 쪽은 해외죠.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해외 쪽의 사업들이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해외 사업의 영업이익이 한 1,040억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 50% 정도 감소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내수의 부진을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과거에 브랜드숍이라고 하는, 그래서 화장품 관련돼서 지하철도 그랬고 어떤 주요한 길목마다 브랜드숍이 자리 잡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사라지는 분위기죠. 왜냐면은 어떤 H&B라고 하는 이제 어떤 헬스 앤 뷰티라고 하는 쪽에 잡화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브랜드숍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는 이니스프리, 에뛰드 모두 다 부진한 실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에뛰드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국 내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란 위축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챙길 거는 해외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죠. 그래서 올해도 해외 사업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지금 현재 비중이 37%에서 한 절반가량인 5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인데 게다가 아직 그 개척이 좀 덜 되고 있는 미주나 인도, 호주 쪽의 신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입점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부진한 부분들을 해외 쪽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조금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작년 매출이 7조 6천억, 그래서 13.9%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도 1조대가 넘어서 13.2%대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일단 단순하게 화장품 쪽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음료라든가 또 생활 잡화 이쪽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절반가량이 화장품이고 나머지가 어떤 잡화 관련된 식품 쪽이다라고 음식료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화장품이 잘 나가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15년 연속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를 이끌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음료 쪽과 관련된 생활 잡화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사업들이 고르게 성장했는데 특히 화장품 쪽의 매출이 작년에 4조 7천억, 그래서 2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900억대다 보니까 14%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을 발표했다고 하게 되면 거의 화장품 쪽에서 어떤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거의 다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화장품 회사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차이가 나는 게 LG생활건강의 어떤 고급화 전략들이 성과가 나고 있다는 분위기고요. 대표적으로 후죠. 2018년도에 국내 화장품 최초 매출 2조 원 돌파를 하면서 여전히 굳건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고요. 게다가 숨과 오휘라고 하는, 물론 이제 제가 쓰는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나열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앵커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가 라인 쪽에 숨머와 더 퍼스트 고성장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마 화장품이라고 하는 CMP도 연매출이 1,000억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아모레퍼시픽과의 좀 차이가 그래도 고가 브랜드 쪽에서 뭔가 승부를 받고 성과가 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쪽으로 한층 더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비싸서 못 산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촉촉한 한 몫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의 확대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뷰티 기업인 UA본을 인수하고 미국 법인까지 100%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북미까지 진출할 준비까지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관점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LG생명건강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자리 숫자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좀 숙제를 던져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신코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영향력은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 관련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인 춘절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회복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력들이 감소가 되는 흐름들까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충격은 일단 회복은 하는데 어떤 회복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어찌됐든 간에 중국 소비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라젠의 주가가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검찰이 신라젠 사건을 재배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된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신라젠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는 증권 쪽이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는 되게 떨고 있는, 되게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여기서 합동 수사단이라고 하는 쪽이 항상 어떤 금융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발동되는 대표적인 어떤 검찰의 한 소속이었었는데 이쪽이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라지다 보니까 신라젠 관련된 쪽의 이슈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약간 좀 환호했다가 지금 분위기는 재배당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일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주식을 팔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정황적 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악재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라젠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런 부분들 쪽으로 제약 바이오 쪽까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과거와는 다르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성숙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주의 악재로 나오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봐야 될 정도고요.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라젠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사본 적도 별로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신라젠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됐던 상황들도 좀 아닌 흐름들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앵커님 혹시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 데스크 사무실에 두고 드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요. 일단 뭐 비타민 종류도 챙겨 먹고 뭐 눈에 좋다는 루테인도 챙겨 먹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몸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많이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구입을 해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세대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앵커님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죠. 예, 그런데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그것도 잘 안 챙겨 먹었던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었던 어떤 산업 역군의 시대였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생활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관심이 좀 높아지고 그런 상황 쪽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일본의 사례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특히 면역력을 강조를 많이 하는 분위기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쉽게 잘 안 걸리고 괜찮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면역력을 챙기게 되면 당연히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분위기 쪽에서도 건강기능성식품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고요. 올해도 성장폭이 더 뛰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비싸지 않은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락토핏이라고 하는 쪽 잘 아시겠죠? 예, 그쪽 같은 유산균 쪽도 종근당 건강을 갖고 있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뿐만 아니라 또 뉴트리라든가 노바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세가 뚜렷한데 어떤 주가는 그렇게 이제 막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아마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신라젠보다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낫다. 숫자가 찍히고 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식을 사고 펀드를 선물하는 시대가 온 셈인데요. 혁신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이제 금융위에서 승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증권까지 이제 어떤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나 증권, 송금 서비스까지 통합하겠다. 그리고 또 주식과 펀드, 부동산까지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핀테크 관련된 쪽도 영역이 넓어지겠죠. 게다가 자산 관리까지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플랫폼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특히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나라 인구의 3천만 명이 쓰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성인이면 거의 누구나 다 쓰고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확장성을 기대한다. 당연히 기대감은 높습니다. 하지만 증권업이란 약간 보수적인 어떤 산업에 들어갔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기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카카오가 무료 수수료나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부터 거의 수수료는 무료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 관점들이죠. 거기다가 기존의 증권사들은 이제 수수료 싸움인 브로커리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IB나 WM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쪽에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쪽에서 기존 고객층이 좀 두드러졌는데 어떤 새롭게 진입해서 뭔가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 세대 쪽으로 좀 더 유행을 시키면서 빠르게 확산을 시키는 전략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거액 자산가 즉 어느 정도 증권사 입장 쪽에서 수수료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고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저도 영업을 많이 해봤었을 때 느꼈던 하나의 또 단점들이 당신 얘기는 충분히 듣고 믿는다. 하지만은 증권사 바꾸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도 부담이 될 수는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개인 거래 쪽에 비중이 많은 키움증권이 좀 위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숙제는 좀 많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한파 경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으로도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며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춘천과 강릉 1도, 대구 4도 선에 머물며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 모자와 목도리 등의 방한용품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매우 춥고요. 낮 기온은 인천 영하 1도, 춘천 1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1도가 되겠는데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3도, 대구 4도, 제주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고요. 이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